지금 4월달이 2주 남았죠. 오늘 빼고. 보통 5월달 되면 또 5월달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 진도를 나가는 게 바람직해요. 학교에서야 한 학기에 한 번만 진도 나가면 되지만, 그래서 지금 진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또 5월달에 물론 보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개사법은 보강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일단 또 5월달부터 처음부터 나가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좀 진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291페이지 감독권자입니다. 감독권자는 지도 감독관청인데,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12번에 지도 감독관청이 있는데, 암기 프린터 12번에 개업공개사와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합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했잖아요. 좀 전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권자를 받고요. 따라서 등록관청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닌, 이를테면 수원시장이나 안산시장, 창원시장 이런 분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독 대상자도 칠판에 적어놨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조사로 나와가지고 실장님 확인설명서 보존하고 있는 거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한 번도 이게 조사받아 본 적은 없는데요. 조사받아 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받아 보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그냥 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부 다 5년 보존한 거 다 꺼내라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아예 민원 제기된 건, 쉽게 말하면 민원 제기된 거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한 거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보자 이렇게 한대요. 없다고 헤매고 못 찾으면 그 자체가 보존 업무 위반, 업무 정지죠. 찾으면 확인 설명서 샅샅이 뒤지면 무조건 공란 하나만, 빈칸만 있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공란 해당 사항 없음 하고 반드시 빈칸을 채워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 설명서 적을 때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라고 민원 해결해라. 해결 못하면 최소한 업무 정리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대요. 감독 조사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 감독상 명령 범위는 아까 협회하고 똑같아요.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 내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즉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청, 국토부, 협회 감사실 이렇게 합동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양가로 2번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 협회는 500만 협회하고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절대적 취소가 있는데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는 암기 프린터 16번에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준 사람이 등록도 취소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록 반청이고요.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정지도 똑같고요.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등록 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대상이고 업무정지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청문은 들을문인데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세계만 청문을 한다.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청문을 하지 않고 다만 의견 진술 기회만 줍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한다.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왜냐하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해서 시험 못 보게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나머지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만 7일 이내 반납하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재량권이 없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또 있고,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자,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 이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16번에 있는데 암기 프린터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검하는 거 싫어하죠? 2번 죽인다고. 자, 근데 해가 뭐냐면 사망, 해산입니다.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우리 교재 297 암기 프린터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암기 프린터 17번에 보면 이중 우리 책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이게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중이 뭐냐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법제 14조 겸업 제한 위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1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이미 2+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말은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3+1 이게 3+1이지만 임의적 취소가 아니고 과태료 한 번 없어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적 취소고 만약에 과태료 최근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3+1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들어가야 되지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 이미 2+1 여기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아도 등록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 휴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역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11가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98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300페이지에 보시면 300페이지 이게 시행규칙인데 즉 국토교통부령인데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만 동그라미 해보면 1번이 6개월, 4번, 그 다음에 12번, 13번, 13의 2의 나번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이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이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까지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는데 20번 무거운 거부터 보면 암기 프린터 20번에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3개월,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하냐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고요. 정은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1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임은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관련된 거,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입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는 시도인데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3개월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면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자격 취소 사유, 부양정의, 지난달에 그렇게 했는데 부양정의라고 했는데 부양지역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분이 있어서 바꿔봤습니다. 부가 몇 번 있어요? 이거는 암기 자격 취소는 18번. 우리 교재는 자격 취소가 308페이지입니다. 308. 18번, 암기 18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되어와 똑같습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양지역 또는 부양정의, 편한 걸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 자격정지 사유, 암기 프린트는 19번에 있고요. 자격정지도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과서 312페이지를 보니까 1번, 6번, 7번은 6개월이죠. 312페이지.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면은
이중 금인 확인서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인데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유. 그 312페이지에 보니까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줄여줄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앞에서도 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프린터 몇 번 했어요? 암기 프린터? 지정 취소 예? 8번? 8번요? 8번 암기 프린터 8번 부, 운, 정, 일, 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을 다 했는데 앞에 안 한 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안 했는데 305페이지 우리 교과서 305페이지 그 305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제도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놨어요. 표에 시효를 우리 시험에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에 오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제척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시효라는 것은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게 시효예요. 민법에서 시효하고 제척기간 가장 큰 차이점이 점유 취득시효 20년인데 수효 중단시킬 수 있죠.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이에요. 무조건 3년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항소기간, 항소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됩니다. 불변의 기간입니다. 2주 넘어버리면 항소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제척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306페이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동그라미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의 사유로 인해서 다만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하고요. 니은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5번에 보면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해서도 준용을 하는데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이 말은 옛날에는 법인이 등록 취소돼도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개인 사장 이름으로 그냥 개인 이름으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법인
경우 대표자에게 승계되니까 법인이 등록 취소되면 대표자는 3년 동안 등록 개인 이름으로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정리하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가령 절대적 취소 사유에 절대적 취소가 기속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된다. 이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하기 전에 어차피 취소될 걸 아니까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이 규정이 신설되는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그럼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1년간 폐업했다가 춘천에 가서 재등록하면 그냥 새 출발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절대적 취소를 합니다. 하면은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 빼줘야 된다. 3년에서. 그럼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1년을 폐업했으니까 빼주면 몇 년 지나면 돼요? 2년. 그럼 여기에 2년, 폐업 기간 1년 합하면 결국 3년이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1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등록 취소돼가지고 2년 지나면 결국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어서 3년 지나는 거나 똑같다. 따라서 아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옛날에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업무정지 제척 기간하고는 달라요. 업무정지는 무조건 3년 지나면 못하는데 저한테 상담하신 분,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인데 용인 강남대학교 앞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 3개월 당했습니다. 확인설명 위반으로. 옛날에는 확인설명 위반도 업무정지였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3개월 업무정지 당했는데 세입자들이 손해봤다고 계속 업무방해를 하니까 그냥 폐업했습니다. 업무정지 당하자마자. 폐업하니까 손님들이 안 찾아오니까 3개월 지나면 재등록이 돼요? 안 돼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라서 등록이 안 되지만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재등록이 되죠. 다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재등록하니까 등록관청이 지금부터 업무정지 3개월 업무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폐업하기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업무를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려면 얼마나 해야 된다고 3개월만 하면 안 되고 1년 넘게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업무정지 3개월 받으면 폐업 안 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가야 돼요. 폐업하려면 1년 넘게 하든지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안 한다. 폐업을 안 해도 무조건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해가지고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9월 1일 날 재등록을 해가지고 가령 10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냥 옛날에는 새 출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만 받으면 끝이었어요. 이 기간 폐업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이러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재등록한 날까지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과거 전가 기록까지 다 합산해서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어 이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중에 또 문제 풀어보고 하면
나중에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을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 행정형벌도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행정형벌. 행정처분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행정형벌. 이것도 단순히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형 법정주의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살인죄의 경우 형법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왜 6년이 아니고 5년이냐 이렇게 물으면 법조문에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래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벌칙은 제형 법정주의니까. 자, 행정벌이 있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형벌이라 하고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전부 이하입니다. 이하. 이상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살인죄는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상은 없고 전부 이하다. 315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터에는 21번에 있습니다. 21번. 예,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단순히 암기라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상한사채, 청약통장, 딱지, 물딱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22번에 있습니까? 22번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한 임정희가 비광을 팔았다. 임정희가 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임이가 있으면 정임이라고 해도 되겠죠. 임정희가 비강을 팔고 매무수거는 관직상투는 검쟁이에요. 검쟁이. 자, 그래서 유사가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죠. 또 인터넷에 어떤 분 보니까 이중계약서가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아니냐.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냐. 다운계약서, 계약서를 거짓으로 적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강력하게 제가 낸 모의고사에 이의 신청을 해서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받아주고 싶은데 이게 이중계약서는 거짓된 은행이라고 보고보다는 이게 거짓은 속이는 건데 이중계약서는 속인 게 아니라 매수인 매도인 합의가 됐으니까 이중계약서 쓰겠죠. 계약서 쓸 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속인 게 아니라 의뢰인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금 안 내려고. 개업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적자 이런 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매도인이 나 세금 양도소득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운계약서 적어달라. 그럼 매수인이 싫은데요 하면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가 돼야 가능한 거지. 그게 속였다고 개업공개사가 속인 건 아니잖아요. 거짓된 은행 한 거는. 그래서 이중계약서는 징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는 이중사무소,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똑같아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비밀준수 요거 하나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죠. 앞에 다 했던 거예요. 한 번씩 했던 걸 다시 총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무등록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17페이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라는 말은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양쪽을 다 벌한다. 한쪽만 벌하는 게 아니고,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직원하고 사장하고 양쪽을 다 벌하고요.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만 벌합니다. 직원은 사장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장이 교육시키면 나쁜 짓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그래서 원래 중개사무소 하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는 직원으로도 근무하고 사장으로도 해봤는데 하면은 아침에 회의해야 돼요. 국기에 대한 격려 이런 거 하고는 안 하더라도 티타임이라도 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할 거 뭐 있는지 마칠 때도 그냥 바로 밖에서 퇴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무소에 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업무를. 안 그러면은 전화 오면은 뭐 전부 실장한테 다 바꿔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실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사고를 치는지.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양벌규정을 보면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법 제48조, 제48조가 뭐냐면 48조가 이거예요.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두 개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인 직원을 벌한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만 받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양벌규정이다. X죠. 해당 조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직원이 1,000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직원이 잘못해서 처벌받는 거니까. 다만 이게 바로 과실책임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예 안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다. X죠? 그런 말 없어요. 아예 안 받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벌금을 안 받는다고요. 양벌규정에 의해서. 이게 양벌규정이 되겠습니다. 양벌규정.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317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고 있어요.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판례는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자기 책임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것만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300만 이상 받으면. 이게 양벌규정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18페이지에 보면 문제 나온 게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암기를 해야 되겠죠? 1번에 4번이 답이잖아요. 이게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20페이지. 그 다음에 321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걸 안 적어놨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이렇게 구체적 기준이 있잖아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요.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으면 그 어플 가지고 이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보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기준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확, 개, 운, 해, 공. 암기 프린트에는 몇 번 했어요 이게? 몇 번요? 23번. 그래서 23번이 우리 책 순서대로가 아니라 무거운 순서대로입니다.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거 400만 원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에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다고요? 그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봅니다. 지금 암기 프린터 23번 23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운, 해공인데 개는 오늘 협회할 때 협회가 장관이 개선 명령을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임원에 대해서 해임, 징계 요구를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의 400이라고요. 공제사업 운용 실적 오늘 봤는데 3개월 이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 거래정보사업자는 구체적 기준 200만 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위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이라고 구체적 기준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계, 운, 해, 공, 명령, 교 같이 시작. 321,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26번에 있습니다. 26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6번.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이것도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이 있고요.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이 있고 구체적 기준이 20만 원. 무거운 거부터 한 거예요. 대통령령에 구체적 기준이 있다. 이 구체적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거기 56번에 보면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56번 2분의 1에 몇 번에 있어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몇 번에 있어요? 5, 6, 7, 8? 5, 6, 7, 8에 있어요. 4개. 이 4개 모두 다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6번 5번부터 있어요. 3, 4, 5, 6요? 3, 4, 5, 6 그래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5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거는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면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만 원에
2분의 1이면 200만 원을 더해주거나 200만 원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6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500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공무원이. 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명칭이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등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자격증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50만 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는 4가지를 표시해야 돼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등록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30만 원. 개시 의무 위반하면 등수보자, 등록증, 중개부 수열표, 자격증 이런 거 게시해야 되죠. 보정설정 증명서류 게시 안 하면 30만 원.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20만 원.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321페이지 과태료 부가징수권자. 누가 부가징수하느냐, 이건 보면 알 수가 있죠. 확인 설명과 관련된 것은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개운, 해공, 명령,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다 부과하는데 다만 자격증은 시도의사한테 반납하니까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가징수하는지. 예를 들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60일 안에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그거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겠죠? 신고관청이 신고를 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험에 5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새로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그 천재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